그날 밤 윤서진은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의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저녁을 준비하며 칼질하던 도마 위의 리듬, 아이들이 방에서 깔깔대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갑자기 조용해졌죠. 서진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민호, 그녀의 남편, 그리고 하경. 그녀가 믿었던 단짝 친구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단 몇 줄의 대화였지만 그 속엔 서진의 세상이 무너질 만큼의 진실이 담겨 있었답니다. 우리 언제 저녁 먹을까? 라는 하경의 장난스러운 말투 뒤엔 민호의 애정 어린 답장이 있었어요. 서진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죠.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손끝은 차갑게 떨렸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건가, 혹시 농담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민호와 하경은 그녀를 배신했어요. 서진이 아내로, 엄마로, 친구로 쌓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 순간 거짓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물었죠. 나는 누구였고 무엇이었나? 그 질문은 그녀 자신에게 던진 거였지만 대답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그 소리가 서진의 텅 빈 마음을 더 크게 울렸어요. 민호는 늦게 들어온다고 했었죠.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늘 그렇듯 성실한 가장의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서진은 그 미소를 믿었답니다. 하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만 해도 같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죠. 서진아, 너 진짜 좋은 엄마야. 민호도 복 받은 거야. 하경의 그 말이 지금은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했죠. 대신 가슴 속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거실, 민호가 좋아하던 커피잔이 놓인 식탁, 하경이 선물해준 꽃병까지. 이 모든 게 그녀의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낯설기만 했어요. 서진은 일어섰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순 없었죠.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민호의 옷장 문을 열었어요. 늘 단정하게 걸려있는 셔츠들 사이로 하경이 선물했다던 넥타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은 그걸 손에 쥐고 천천히 쓰다듬었죠. 그러다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 넥타이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그저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민호와 하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8년 아내로, 엄마로, 친구로 살아온 얼굴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은 낯설었어요. 너는 누구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질문은 서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박혔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배신의 밤은 끝났지만 서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윤서진은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 안엔 옷 몇 벌과 아이들 사진 몇 장, 그리고 그녀가 급히 챙긴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답니다. 집을 나선 지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난 걸까요? 시간은 흐릿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민호의 배신, 하경의 거짓된 미소, 그리고 법원의 차가운 판결문까지. 서진은 모든 걸 잃었죠. 집은 민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민호가 데려갔어요. 넌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서진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은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어느새 다리 밑 젖은 콘크리트 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비는 멈췄지만 그녀의 옷은 축축이 젖어 있었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서진은 몸을 웅크렸어요. 머릿속엔 끝없는 질문들이 맴돌았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세상은 그녀를 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녀 스스로 세상을 놓아버린 걸지도 몰랐죠. 손에 쥔 가방을 내려다보며 서진은 문득 아이들 사진을 꺼냈어요. 두 아이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고 서진은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뭐해, 아가씨? 서진은 고개를 들었죠. 빛바랜 담요를 두른 노숙 여성 한 명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답니다.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사진을 쥐었어요. 여성이 다가와 서진 옆에 앉았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말하지 않아도 그 여인은 서진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답니다. 내가 여기서 10년을 살았어. 여성이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날 버렸고 아이들은 날 잊었지.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담요 속에서 손을 뻗어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남들이 널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면 안 돼.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의 혼을 붙잡고 흔든 것 같았죠.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다리 밑에서 잠을 잤어요.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서 축축한 담요를 덮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죠. 그 여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돼. 서진은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민호와 하경이 그녀에게서 모든 걸 앗아갔다고 믿었지만 아직 그녀에겐 자신만의 의지가 남아 있었죠. 그 의지는 작고 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서진은 손을 뻗어 가방 속 사진을 다시 만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엄마, 포기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어섰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민호와 하경이 그녀의 삶을 망쳤다면 그녀는 그 삶을 다시 쌓아 올릴 거예요.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죠. 서진은 자신을 되찾고 더 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선택했어요.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다짐했죠.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그리고 그 다짐은 서진의 두 번째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 되었답니다. 윤서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서진이 아니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선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늘 입던 편한 옷 대신 단정한 재킷과 치마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이제 그녀는 한서연이었죠. 새로운 이름은 그녀가 새로 쓸 인생의 첫 페이지 같았어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약했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여자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죠.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그녀에겐 충분했답니다. 벽에 붙인 작은 메모지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와 하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서연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민호의 회사를 검색했어요. 그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겉으론 번듯했지만 서연은 그 안의 약점을 알고 있었죠. 민호는 늘 허세를 부렸지만 사업은 늘 불안정했어요. 그 틈을 파고들어야 했죠. 서연은 먼저 자신을 바꾸는 데 집중했어요. 낮엔 도서관에서 경영과 금융 관련 책을 읽으며 머리를 채웠고 밤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답니다. 예전에 서진은 가정주부로만 살았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움직였죠. 몇 달 만에 그녀는 데이터 분석과 시장 조사에 능숙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민호의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의 동업자, 고객, 심지어 직원들까지. 서연은 그들 사이를 조용히 파고들 준비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하경이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어요. 하경은 그곳에서 민호와 자주 만났었죠. 서연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하경이 들어오자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침착했어요. 하경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서연은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넌 날 몰라. 하지만 난 널 알아. 하경이 커피를 주문하며 직원과 농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눈을 빛냈어요. 하경은 사람들 앞에선 완벽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이중적인 면모를 알고 있었죠. 서연은 카페를 나오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민호의 회사 직원 중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혹시 자료 정리 도와줄 사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녀는 이미 그 직원의 불만을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직원들을 쥐어짜는 걸 서연은 예전부터 눈치챘었죠. 그녀는 그 불만을 이용해 회사 내부로 들어갈 틈을 만들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죠. 큰 파도는 작은 물결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그들의 세계로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 불빛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지만 그녀에게 희망처럼 반짝였죠.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다리 밑에서 만난 노숙 여성의 목소리와 겹쳐졌죠.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는 작가가 되었답니다. 민호와 하경이 그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몰랐죠. 서진이 사라진 자리에서 더 강한 서연이 태어났다는 걸.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답니다. 한서연은 이제 민호와 하경의 세계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민호의 회사에서 자료 정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죠. 사무실의 작은 책상에 앉아 숫자와 서류를 정리하며
서연은 민호의 사업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하나씩 알아갔어요. 겉으론 번지르르 했지만 민호는 늘 과장된 자신감으로 약점을 덮으려 했죠. 서연은 그걸 알았어요. 예전의 서진이라면 그의 허세에 속았겠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서류 한 장, 이메일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며 민호의 약점을 메모했답니다. 그 약점은 그녀의 무기였죠. 민호와 하경의 관계는 서연이 예상했던 대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경은 민호의 사무실에 자주 들렀죠. 늘 화려한 옷차림에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어요. 민호야, 우리 이번 주말엔 어디 갈까? 하경이 웃으며 물었지만 민호의 대답은 건성건성이었죠. 바빠, 하경아, 다음에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죠. 그들의 사랑은 욕망으로 시작됐고 이제 그 욕망은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호의 동업자에게 접근했죠. 그는 민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서연은 이미 알아챘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눈 짧은 대화에서 서연은 넌지시 물었어요. 회사 자금 흐름 괜찮으신가요? 요즘 숫자가 좀 이상하던데.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화살처럼 상대의 마음을 찔렀죠. 동업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서연은 알았어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그날 밤 그녀는 노트북에 동업자의 반응을 적으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민호의 사업은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한편 하경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꼈죠. 어느 날 하경은 사무실에서 민호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하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떨리고 있었죠. 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경, 나도 힘들어. 사업이 잘 안 풀려. 그 말에 하경은 더 화를 냈죠. 그럼 나까지 밀어낼 거야? 서연은 복사기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죠. 그들의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서연은 그 틈을 더 크게 만들 준비를 했답니다. 서연은 하경의 약점도 찾아냈어요. 하경은 겉으론 완벽한 척했지만 그녀의 삶은 허영으로 가득했죠.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들, 비싼 가방과 옷들. 서연은 하경이 돈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알아냈어요. 민호의 지원, 그리고 몇몇 의심스러운 거래. 서연은 그 정보를 조용히 모았죠. 그녀는 하경이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의 직원과 친해졌어요. 그 손님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시던데 직원의 말 한마디가 서연에게 큰 단서가 되었죠. 서연은 그 단서를 따라 하경의 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원룸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어요.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죠. 민호와 하경이 그녀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서연은 그들의 삶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젠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차례야.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서연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달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자신을 되찾으려는 열망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한서연은 이제 민호와 하경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녀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민호의 회사는 동업자의 불신과 자금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고 하경은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도윤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에 조용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도윤은 우연히 만난 인물이었죠. 서연이 민호의 회사 서류를 정리하며 만난 고객 중 하나였어요. 그는 재벌 2세라는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겉으론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죠. 처음엔 서연도 그를 경계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녀는 도윤의 미소를 보며 속으로 의심했답니다. 도윤은 서연이 정리한 자료를 보며 감탄하곤 했어요. 한서연 씨, 이 자료 정말 꼼꼼하네요.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건성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계속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주겠다며 가끔은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서연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서연을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사무실 근처에 있던 그 공원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작은 연못이 반짝이는 곳이었죠. 도윤은 벤치에 앉아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 씨,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어요? 그 질문은 서연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죠. 아이들이 웃을 때요.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다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서연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죠. 서연은 도윤과 시간을 보낼수록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에만 몰두했던 그녀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내가 사랑 같은 걸 할 자격이 있을까? 서연은 밤마다 창가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민호와 하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왔던 그녀에게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답니다. 도윤의 미소, 그의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은 그녀를 흔들었죠. 복수와 사랑 둘은 함께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도 늘 한결같았죠. 어느 날 그는 서연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서연 씨가 웃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의 말에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꽃다발을 받아들며 그녀는 문득 아이들과 함께 꽃밭에서 뛰놀던 날을 떠올렸죠. 그 기억은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미소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도윤과의 시간이 그녀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는 걸. 민호의 회사는 이제 막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하경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죠. 동업자와의 갈등을 부추긴 서류, 하경의 돈 흐름에 대한 단서들. 모든 게 그녀의 손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의 존재는 그녀에게 다른 길을 생각하게 했죠. 복수만이 답일까? 서연은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의 가슴은 복수로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도윤의 온기는 그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도윤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복수는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알았어요. 그녀가 찾으려는 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거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도윤은 그 여정에서 그녀의 동행이 될지도 몰랐죠. 한서연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녀의 손엔 민호와 하경의 약점을 쥐고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있었죠. 민호의 회사는 동업자의 불신과 자금난으로 휘청이고 있었고, 하경은 자신의 불안한 삶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심판의 날이었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거울 앞에 섰어요.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녀는 이제 윤서진의 상처를 안고 그들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민호의 회사에서 열리는 중요한 발표회가 그 무대였어요. 민호는 동업자와 투자자들 앞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이려 했죠.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경도 그 자리에 있었죠. 화려한 드레스에 완벽한 미소를 장착했지만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핸드백을 쥐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는 몰랐지.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서연은 발표회에 참석한 컨설턴트로 소개되었어요. 한서연이라는 이름,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차분한 미소는 아무도 그녀를 예전의 윤서진이라고 의심하지 않게 했죠. 발표가 시작되고 민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기다렸죠. 그녀의 차례가 올 때까지. 마침내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그녀는 민호의 회사가 숨겨온 자금 흐름의 문제를 하나씩 드러냈어요. 동업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투자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죠. 민호는 당황했어요. 그건 오해야. 그는 말을 더듬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하경의 이름도 꺼냈어요. 이 프로젝트의 자금 일부가 불투명한 경로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정하경 씨와 관련된 거래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다시 주저앉았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민호와 하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죠. 그 순간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을 울리기에 충분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고 하경은 숨을 삼켰죠. 너희가 내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어. 서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의 거짓과 탐욕은 이제 모두에게 드러났어.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민호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하경의 숨겨진 계좌들.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하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업자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투자자들은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떠났고 서연은 그 혼란 속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승리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복수는 달콤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느낀 건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어요. 민호와 하경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파국은 서연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았죠. 그녀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손엔 아이들 사진이 쥐어져 있었죠.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복수는 그녀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죠. 진짜 답은 그녀 자신을 되찾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제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았답니다. 한서연은 이제 혼자였어요. 민호와 하경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고 서연은 그 잔해 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어요. 원룸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안도감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오롯이 한서연으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서연은 새 직장을 찾았어요. 민호의 회사에서 시작한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죠. 사무실은 작았지만 동료들은 따뜻했고 그녀의 노력은 인정받았어요. 매일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넌 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예전의 윤서진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의 서연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숫자를 정리하며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렸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그녀는 더 단단해지고 싶었죠. 어느 날 우연히 이도윤과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죠. 한서연 씨 잘 지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서연의 가슴은 살짝 뛰었어요. 그들은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도윤은 서연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예전보다 더 밝아졌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좀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행복해질 차례네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온기는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았죠. 고마워요, 도윤 씨.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 이제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서연을 이해하는 듯 했죠. 그들은 헤어졌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도윤과의 재회는 언제든 가능할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그녀 자신의 시간을 더 채우고 싶었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어요. 불빛은 이제 차갑게만 보이지 않았죠. 그 안엔 그녀의 새로운 꿈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희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엄마는 더 강해질게.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편지는 아직 보내지 못했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읽을 날이 올 거라 믿었죠.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나는 나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민호와 하경이 그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새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앞엔 끝없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연은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죠.